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런 제목의 회고록을 냈는데 국민 감정에 또 폭탄을 던졌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가 재임 중에 아마 우리나라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재임 중에 우리가 중심에서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을 시간에 기대어서 지금 억지로 잊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회고록이랍시고 스스로 지금 거짓말을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뻔뻔함 다시 한번 진저리 치게 하는 그런 회고록인 것 같습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자가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또 다른 부분들까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회고록 가운데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김정숙의 나홀로 전용기 타지말 관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은 2018년 11월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이라면서 인도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우선 김정숙 씨는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가면서 대통령 문양을 단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세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 먼저 우선 초청했던 사람은 김정숙이 아니라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인터셉트 했던 것이죠. 도종환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씨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인도 정부에다가 초청장을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간다고 급하게 예비비를 3억 4천인가 4억인가 신청해서 3일 만에 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일이고,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 거의 팩트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가 당시에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이런 책을 펴냈죠. 거기에 기록했던 일이고, 청와대가 그 책에 반발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남정호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초청 대상은 도종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 가로챘던 것이란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문재인은 인도 방문 시 타지마할을 구경하지 못하고 왔던 것이 김정숙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는데 도종환 장관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용기에 다이씨에게 송금했다가 출국 정지당한 것으로 이번에 알려진 그 김정숙 씨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프랑스 국적자 양모 씨도 지금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재임할 시절에 이미 이 같은 일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이제 진짜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할 때 이미 재임 당시에 밝혀졌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지금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숙 씨가 인도에 도착해서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인도 외교부에서 장관급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사님이 오셔서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한 인터뷰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정호 기자에 따르면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식에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동에 파리공원을 만든다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식의 억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단독 외교가 아니라 타지마할 단독 전세기 여행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이를 회고록에서 다시 거론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죠. 아마 최근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겹쳐서 검찰에 고발된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 국고 손실, 김혜경의 법인카드 국고 손실 이런 것과 함께 쌈김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여당에서 주장하니 아마 방어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배우자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배우자 외교로 포장했던 것이죠. 문재인은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인도 쪽에서 그러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타지마할 전용기 관광 지적이 꽤 아프기는 아팠던 모양입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전용기 타지마할 관광을 이렇게 영부인 외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김정숙 타지마할 국권 낭비 관련해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거짓으로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수사라는 게 자료와 증거로 지금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많은 증거들 모두 없앴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을 진행했던 최종근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둘이 아주 죽은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외교 무대에서 배우자 외교가 활발하다, 정상이 가지 못하는 문화, 복지, 교육시설은 배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가게 된다. 지금 영부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도 따로 외교를 하고 있죠.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하는데 김정숙처럼 전용기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부인 문제 이렇게 운운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까고 싶어서 아마 입이 건질건질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까? 바보같이 차라리 이런 기회에 마음에 있건 없건 김건희 여사를 위로하고 또 편을 들어줬으면 자기가 김정숙이 쉴드 치는 것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자화자찬을 했는가 하면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김정은의 편에서 생각하고 또 김정은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당시 미국 쪽에서 문재인을 협상에서 배제시키려고 했고 이 같은 사실은 또 미국 측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도보다리 얘기도 꺼내었습니다. 도보다리에서 당시에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에서 만난 김정은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 이렇게 얘기했죠.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서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에게 속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뭐가 담겨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에 대해서도 매우 예의 발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자기를 만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는 그런 김정은이 예의가 있다고, 예의가 발랐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령 문재인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가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북한과 미국도 우리가 북미 간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2018년 9월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미 밝혔죠. 저는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하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도 회고록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전 장관도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미국 측이나 북한 측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신경 쓰지 않고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문재인이 혼자 끼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먼저 일부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은 접경지역 전역,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 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안보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군사 합의는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시켰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대한민국만 합의를 이행하느라고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멀쩡한 GP도 폭발시켰습니다. 서해 백령도에서 포사격을 하느라고 포를 싣고 육지로 건너와서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도발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문재인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보수 정부가 국방을 더 잘 챙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고 오해다. 국민을 속이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다. 군복무조차 안 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군대훈련도 하나마나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 모두 말살시켜놓고 지금 국방부 안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팔아먹고도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죠. 그런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윤석열 대통령의 군 면제를 깨알같이 지적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좌파들은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까? 손가락 잘라서 군대 안 간 사람 우리 눈으로도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죠. 자기는 재임 중에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몸빠만 빼고 좌우할 것 없이 문재인을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국정 운영의 유산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정말로 입만 살아서 떠들고 있는데 마침 김정숙 타지말 관광 부분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또 수사가 미진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검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딸 다혜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단서도 나왔으니까 김정숙의 옷값까지 더해서 특활비 게이트도 이제 활짝 열어보면 됩니다. 좌파들의 특검 주장이 쏙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